팔을 잃은 절망에 빠졌던 외과 의사 하지만 다시 메스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 손 같아요.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죠. 아니, 일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2022년 시리아 의료진 파견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전에 총상 환자 3명을 연달아 수술했고 점심을 거르고 또 다른 응급 환자를 받았습니다. 수술실 밖으로 나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드론이었습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제 왼팔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팔꿈치 위 10cm 지점에서 완전히 절단되었죠. 동료 의사들이 급히 지혈 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의사 생활의 절반이 그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의족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일상이 아니었어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 시도해봤어요. 로봇팔을 착용하고 실을 꿰어보기도 하고 간단한 봉합 연습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했어요. 기존 의수로는 섬세한 수술은 불가능했죠. 병원장은 제게 행정직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로봇 의수 기술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근전도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실제 수술도 가능할 정도의 정밀도를 구현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기사에 나온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영국의 외과 의사입니다. 시리아에서 왼팔을 잃었지만 다시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로 오라는 초청장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 당신의 의지만 확인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희망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로서의 제 삶을 되찾을 때까지는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기억해요. 마중 나온 연구원은 김민수 박사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휴머노이드 연구단에서 로봇 의수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엘리자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서울 시내를 지나 성북구에 있는 KIST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는 차 안에서 설명해줬어요. 그들이 개발한 의수는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단순히 근육의 수축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 자체를 읽어낸다는 거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서 처음 본 로봇 의수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어요. 검은색 외관에 5개의 손가락. 겉보기엔 평범한 의수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김 박사가 시연을 보여주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의수의 핵심은 근전도 센서입니다. 팔뚝에 남아있는 근육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포착해서 뇌의 명령을 해석하는 거죠. 김 박사는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가리켰어요. 한번 저 컵을 잡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으로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센서를 팔에 부착하고 종이컵을 바라보며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요. 물론 처음엔 서툴렀어요. 컵을 너무 세게 잡아서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했죠. 하지만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했어요. 엘리자 박사님의 근육 패턴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있는 거죠. 이소영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해줬습니다. 화면에는 제 팔뚝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불규칙하던 파형이 점점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성공했어요. 종이컵을 들어서 입술까지 가져가는데 성공한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집어든 것 같았거든요. 축하드려요, 엘리자 박사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알려줬죠. 이제 더 정교한 동작을 연습해야 한다고요. 실을 꿰고 펜을 잡고 나아가 수술 도구를 다루는 훈련을 시작할 거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있다는 걸요. 기술만이 아니라 희망까지도요.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주째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성민 연구원이 제 앞에 실과 바늘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실을 바늘에 꿰어보는 거예요. 외과 의사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아요. 예전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바늘구멍은 너무 작았고 실은 너무 가늘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의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실이 바늘구멍 근처까지 갔다가 빗나가 버렸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요. 근전도 신호를 더 정밀하게 조정해보죠. 이소영 연구원이 센서 설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놀라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힘의 강약만 읽는 게 아니에요. 엘리자 박사님이 섬세하게 잡겠다고 생각할 때와 단단히 잡겠다고 생각할 때의 근육 패턴을 구분해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살짝 집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의수는 깃털을 만지듯 움직였고 꽉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힘을 주었죠. 마치 제 뇌와 직접 연결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첫 번째 성공이 왔어요. 실이 바늘구멍을 통과한 순간 연구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나왔어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까요? 김민수 박사가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어요. 작은 옷을 가져와서는 이걸 개어보라고 했죠. 옷 깨기라니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가요? 하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옷을 펼치고 모서리를 맞추고 차곡차곡 개는 과정. 각각의 동작마다 다른 종류의 섬세함이 필요했어요. 때로는 살짝 들어 올려야 하고 때로는 꾹 눌러야 했죠. 신기한 건 의수가 제 의도를 점점 더 정확하게 알아차린다는 거였어요. 제가 더 부드럽게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부드러운 터치로 바뀌었고 조금 더 힘을 줘라고 생각하면 그에 맞게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이건 제 근육의 언어를 듣는 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듣는 손이라고요. 김 박사가 빙그레 웃었어요. 맞아요. 그게 저희가 추구한 기술이에요. 사용자와 기계가 대화하는 거죠. 엘리자 박사님의 뇌가 원하는 것을 근육이 번역하고 센서가 그걸 읽어서 의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놀라운 기술이 저에게 의사로서의 삶을 되돌려줄 거라고요. 한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듯 느껴졌어요. 제 두 번째 손이 점점 진짜 손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수술이었습니다. 물론 복잡한 수술은 아니었어요. 작은 상처를 꿰매는 간단한 봉합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의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환자는 이민호라는 10살 소년이었어요.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에 3cm 정도의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의료봉사단과 함께 경기도의 한 시골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파요. 민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떨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괜찮아, 민호야.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로봇 의수의 수술용 장갑을 끼고 바늘과 실을 준비했어요. 김민수 박사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첫 번째 바늘을 찔렀을 때 의수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가 긴장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센서가 즉시 보정을 해줬습니다. 마치 진정해, 천천히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바늘부터는 달랐어요.
제 의도가 명확해지니까 의수도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정확한 각도로 들어가고 실이 적당한 장력으로 당겨졌어요. 와, 신기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감탄했어요. 정말 사람 손처럼 움직이네요. 어떻게 저렇게 정밀할 수가 있어요? 10분 후 봉합이 완료됐습니다. 깔끔하고 균등한 바느질이었어요. 예전에 제 실력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 정말 아프지 않았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환자를 치료한 거였어요. 제 손으로, 아니 제 새로운 손으로요. 민호야, 선생님이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선생님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수술을 마치고 복도에서 민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셔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치료한 건 상처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 자신의 마음도 함께 치료한 거였어요. 의사로서의 자신감, 환자를 돕는다는 보람, 그 모든 걸 되찾은 거였죠. 그날 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엘리자 박사님, 오늘 수술 영상을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기계가 아니라 진짜 의사의 손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살린 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증인이 될 거라고요. 수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로봇 의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BBC였어요. 런던 본사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자 박사님, 저희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과 박사님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CNN, 로이터, AP통신까지.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실제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BBC와의 것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에게 이 의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 두 번째 손이에요.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손보다 더 소중한 손일지도 몰라요. 이 손은 제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인터뷰가 방영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문의를 해왔고 절단 장애인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TED에서 연설 초청이 온 거였습니다. 테크놀로지, ENTERTAINMENT, 디자인의 메인 무대에 서게 된 거죠.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18분간 연설했어요. 무대에서 실제로 의수를 이용해 실을 꿰고 종이약을 접는 시연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 손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사람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연설이 끝나자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구나. 한국의 기술을, 그리고 제 이야기를요.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독일의 한 의공학 교수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의료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며칠 후 김민수 박사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엘리자 박사님, 일본에서 국제재활 로봇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우리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왔어요. 경연대회요? 네, 세계 최고의 로봇 의수 기술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미국, 독일, 일본의 최첨단 기술들과 경쟁하는 거죠. 저는 설렜어요. 그동안 받은 관심이 정말 실력을 인정받은 건지 확인할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 최고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김 박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실제 사용자죠. 엘리자 박사님이 직접 증명해 주실 거예요. 이 기술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세계의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이 기술이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도쿄의 국제 컨벤션 센터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들로 가득했어요. 미국 MIT 팀의 의수는 24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 팀은 촉각 피드백까지 구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일본 팀의 로봇은 아예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까지 장착되어 있었어요. 우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요. 다른 팀들에 비해 화려한 기능이 없네요. 김민수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분명 우리 기술은 실용성에서 최고였는데 겉모습만 보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첫날 프레젠테이션에서 MIT 팀이 발표했어요. 의수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연을 보여줬죠. 청중들이 와하고 환호했습니다. 독일 팀은 로봇손이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짚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 팀은 홀로그램으로 가상의 물체를 조작하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우리 차례가 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어요. 다른 팀들의 화려한 시연 후에 우리의 소박한 의수는 초라해 보였거든요. 한국 팀입니다. 근전도 센서 기반의 직관적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청중들의 관심은 별로였어요. 어떤 관람객은 하품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둘째 날 실사용자 테스트 시간이 있었어요. 각 팀의 기술을 실제 절단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해보는 시간이었죠. 저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관람객들이 의아해했어요. 아시아인도 아닌 서양 여성이 한국 기술을 시연한다는 게 이상했나 봐요. 제 이름은 엘리자 윌리엄스입니다. 영국의 외과 의사였고 현재는 이 기술 덕분에 다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 수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늘, 실, 그리고 돼지 가죽으로 만든 모형 피부였죠. 저는 천천히 의수를 착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수술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늘을 들고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의수가 제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며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제 원래 손처럼요. 첫 번째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정확한 각도로 들어가고 실이 적당한 장력으로 당겨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늘도 완벽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놀랍다. 정말 자연스럽게 움직이네. 저건 진짜 의사의 손처럼 보여. 마지막 매듭을 짓고 나서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른 팀들의 기술은 정말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거였어요. 제가 완성한 봉합 부위를 가리켰어요. 균등하고 깔끔한 바느질이었죠. 실제로 쓸 수 있는 손이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손이요. 그 순간 한 명의 심사위원이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온 의공학권위자 슈미트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연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저 기술뿐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5분간 이어진 박수 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후였습니다. 각국의 연구진들이 우리 기술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철학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MIT 팀 리더가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기술을 만드셨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 박사가 말했어요. 엘리자 박사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이 기술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적도 없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승리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기술이었어요. 도쿄에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어요.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거든요.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25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부분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오른팔이 없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자예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지난 몇 달간 열심히 배운 한국어였죠.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나 봐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마술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의수를 착용하고 간단한 시연을 시작했어요. 종이학을 접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도 했죠. 아이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시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름은 박준영이었어요. 3살 때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 괜찮아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준영아, 의사 말고 다른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연구자도 괜찮아요. 이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요. 김민수 박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준영이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날 이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의수를 체험해보고 연구 과정도 구경하고 연구원들과 대화도 나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준영이가 처음으로 의수를 착용해본 날이었어요. 센서를 팔에 부착하고 시스템을 켜는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움직여요. 정말 움직여요. 의수가 그의 의도에 따라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모습을 보며 준영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국 정부에서 한국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의수 보급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엘리자 박사님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영국 대사관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선진국 출신 의사가 한국 기술을 통해 새 삶을 찾았다는 스토리가 정말 강력했거든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준영이었어요. 정식으로 의수를 지급받게 된 거죠.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꿈 같아요. 준영이가 새 의수를 끼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이 기술이 단순히 제 삶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걸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꿈까지 키워주고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 박사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엘리자 박사님, 우리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보여준 건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 크기의 로봇이 우리가 개발한 의수 기술을 이용해서 극도로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수리하고 미세한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기술이 앞으로 제조업, 의료, 심지어 우주 탐사까지 바꿀 거예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시작이 엘리자 박사님이었어요. 실제 사용자의 필요가 기술을 완성시킨 거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한국어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기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요청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윌리엄스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년 전까지 저는 절망했었어요. 의사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실제 수술 시연도 보여줬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정밀한 봉합을 완성했습니다. 이 손은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여러분의 미래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박사님, 한국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네, 이곳이 제 집이에요.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동료들과 회식을 했어요. 김민수 박사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엘리자 박사님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의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는 순간 저는 제 로봇 의수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정말 제 손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손보다 더 소중한 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밤하늘의 별빛을 담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품고 흘러가는 강물처럼요. 제가 잃었던 건 팔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건 의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실험실에서 진심 어린 연구자들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완성되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희망을 잃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기적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기술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제 두 번째 손이 증명해줬듯이 말이에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기술과 인간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기적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